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입니다. 대담집이죠. 인터뷰 전문 작가 지승호 씨가 강신주 박사를 인터뷰해서 쓴 책입니다. 강신주 박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강신주 박사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죠. 본인 말로 한 20kg 정도 살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길래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지나, 네,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데요. 그 와중에 나온 책의 제목이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척 시적입니다. 아픈 분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 책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꼭 읽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담집입니다.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승호 씨가 강신주 박사를 인터뷰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은 거죠. 출간 시점은 2022년 3월입니다. 이 책은 철학자 강신주의 사회평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다양한 쟁점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강신주 박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비판, 네, 이게 이 책의 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참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몸에 이식되어 있는 체제의 칩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체제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 몸에 이식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다 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죠. 이젠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이젠 웬만한 상거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 몸에 이식한 것이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우린 자본에 예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자본가라고, 그러니까 작은 자본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 자신도 작은 자본가라고 착각하면서 우린 살고 있다라고 강신주 박사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은 강신주 박사가 그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보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목에선 강신주 박사의 건강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강 박사는 어디가 아픈지 이걸 구체적으로 책에서 이야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역사 철학, 정치 철학이라는 5권짜리 책인데요. 이 책을 동시에 작업을 하다가 몸이 많이 상했다. 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앞으로는 몸 걱정을 좀 하면서 살겠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다행스러웠는데요. 예전엔 몸을 끌고 다녔다라면 이젠 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겠다라는 거죠. 몸이 나 좀 피곤해,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넙적 엎드려서 쉬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태도의 변화가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강신주 박사를 인터뷰한 지승호 작가도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더라고요. 조울증으로 인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건강을 해쳤다. 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책을 같이 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013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냈던 책이 강신주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두 사람이 이번에 다시 만난 거죠.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이 각각 모진 풍파를 헤치면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10년 뒤에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책을 쓸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제발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강신주 박사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냈죠. 그러니 이 책을 분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강신주가 냈던 책, 그리고 이 책을 분기점으로 이제 중년이 된 강신주가 내게 되는 책들, 네, 이렇게 분기점으로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신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젊을 땐 조바심을 많이 냈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러니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 생각대로 행동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조바심을 많이 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많이 느긋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A라는 마을에서 B라는 마을로 가는 길에 큰 돌덩이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무척 커요. 무겁고 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돌을 그냥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 워낙 크다 보니 이걸 치우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야지 됩니다. 대동단결이라는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동단결하지 않고 그냥 먼 길을 둘러서 가고 있더라 라는 거죠. 예전에 강신주 박사가 젊을 땐 악을 써서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보세요, 저 돌을 옮깁시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은 이리 좀 오세요. 이리 좀 오세요. 같이 돌을 좀 옮깁시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여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돌 옆에 앉아서 평상시 말투로 계속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봐요, 저 돌 좀 같이 옮기죠. 저거 좀 옮겨야 돼요. 치웁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돌을 치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신주 박사는 말해요. 왜냐면 우린 어떤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배우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명령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신주 박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죠. 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내 말을 들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젠 악을 쓰지도 않고 느긋하게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돌을 좀 옮깁시다 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만약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땐 강신주 박사는 그 돌에다가 글을 새기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를 왜 치워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매일 조금씩 그 돌덩이에 새기겠다 라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중에 사람들이 그 돌에 새겨진 글을 보고 나서 또 누군가가 이 돌을 치워야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뜻인 거죠. 굉장히 진중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여러모로 좋았지만은요, 저는 철학자의 역할에 대한 강신주의 이 같은 생각을 들을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철학자는 내 말이 옳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죠.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죠. 철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그 철학자의 말이나 글을 읽고 들은 사람들의 몫인 거죠. 새겨들을 말이네. 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길을 우회해서 가게 되죠. 돌덩이를 지나서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그 돌덩이를 옮기기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반면에 그렇구나 라고 깨닫기는 해도 그 돌덩이의 덩치를 보고 나서 저게 움직이긴 하겠어? 라면서 아주 시니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아무도 저 돌덩이의 존재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냥 다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돌덩이가 문제로구나, 저게 문제로구나 라는 걸 알게는 됐다는 거죠. 이것도 참 안타깝긴 해요. 예전에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게 주류는 아닐지라도 비주류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게 아예 실종돼 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은 자본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저 돌덩이를 못 보는 거죠. 혹은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저 돌덩이를 치우면 가는 길이 좀 더 편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신주 박사인 거죠. 그 외침이 강신주 박사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철학자의 사회적 역할이구나. 네, 바로 그 점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이 독서가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인데요. 이 표현은 철학자이자 시인인 폴 발레리가 쓴 해변의 묘지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강신주 박사는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분다, 글을 써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잘 돌보지 못해서 미안한 내 몸이 너그럽게 허락한다면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글을 앞으로 계속 쓰겠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강신주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나 글을 일종의 지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강연과 책 쓰기가 독자와 청중의 마음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강신주 박사의 강연을 듣고 책을 읽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지뢰가 터지길 바라는 마음을 강신주 박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철학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 네, 그게 철학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이젠 몸을 좀 돌보면서 강신주 박사가 앞으로도 우리들 마음에 지뢰를 매설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